듣고 싶었지만 묻지도 못하고 한국 몸값만 확인한 중국, 한국 연락을 기다리는 트럼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입니다. 시누이는 분명 시어머니의 딸이어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해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시어머니에게 얻어맞은 것도 서러운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말리는 척,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고부간의 싸움의 원인이 뒤로 시어머니에게 험담과 음해를 한 시누이라는 것이죠. 미중 무역 갈등의 남중국해 갈등, 코로나 갈등의 홍콩 문제까지 최근엔 신장 자치구와 티베트에서 행해지는 인권 문제까지 나올 만한 갈등은 다 나온 듯합니다.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속칭 영연방 국가를 제외하고 시누이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나라가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선 경주에 들어갔고 네임덕 현상은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미국 대외정책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안보부장 양지츠가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 외교 안보 관계자를 만난 것은 4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하와이에서 만난 이후 한국 관계자가 처음입니다. 중국에는 그만큼 한국 처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댓글 중에 미국과 중국 중에서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 손을 잡아야 할 거라는 글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나라 손을 한국은 이미 잡고 있습니다. 손을 놓은 적이 없죠. 중국이 G2라 불리며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위안화가 국제 무역통화 지위까지 올랐지만 한국 경제력이 그만한 나라도 아니고 군사력 또한 중국이 무시할 수준도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인접국가이며 한국의 중국은 교역 1위 국가이면서 북한 문제에 반드시 협력을 얻어야 하는 국가이며 6.25 휴전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국은 산업 기반의 주요 부품 수입국입니다. 한국이 미국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일이 발생하면 반도체가 사용되는 모든 산업은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한중 두 나라 모두 극심한 경제적 피해와 갈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이 보기에 한국이 일본이나 대만에 앞서 미국 지지로 확연하게 돌아설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대중국 전선 참여 요구는 밖에서 볼 때 그런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폼페이오는 7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누굴 믿느냐의 문제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자신들도 서로가 제1교역국이어서 싸우기는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상태인데 동맹국에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양제츠 국무위원은 한국의 북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역할이 맡겨지면 행동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드 사태 완전 종식을 위해 시진핑 주석 방안을 한국 정부가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아는 사실입니다. 시진핑이 한국에 오든 오지 않든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기를 바라고 중국은 한국이 중요국가라는 메시지만 전달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도의 관계만 유지되어도 한국은 충분히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G11 구상을 밝히면서 대중국 정책이 우선이라는 말을 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에 응하겠다는 말을 망설임 없이 했습니다. 외교 우선순위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심어준 것입니다. G7에 초청되든 되지 않든 그것도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국격이 올라가는 일이고 세계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일이니 당연히 기회가 되면 참가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미 초청을 받았으니 나쁘지 않고 일본 외에 한국을 반대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도 외교적으로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미중 갈등은 한국 정부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반대로 한국 몸값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현실적으로 한국이 좋아할 만한 것은 할 수 있어도 한국이 싫어할 만한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확실히 내 편이라 여기면 되고 중국은 한국이 최소한 반중국은 아니라는 안심만 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재츠가 이번에 방안에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갈등에 대해 중국 입장을 그리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묻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죠. 편한 대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괜히 답변을 추궁하다가 원치 않는 답을 받으면 그보다 나쁜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반 담겨 있으면 아직도 반이나 남은 것이기도 하지만 반밖에 남지 않은 것이기도 한 것처럼 불명확한 상황이 중국에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번 만남을 미국에 비교적 상세히 전달할 것입니다. 특히 미중 문제에 대한 중국 의견을 전달하겠죠. 대화 자체가 교착 상태이니 중국도 그래주길 바라며 중국 입장을 밝힌 것이니까요. 동맹관계인 한국이 미국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면 자칫 속담 속에 신우이가 되지만 중국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면 뭐가 될까요? 대화는 거부했지만 언제나 궁금한 미국 심정을 다독이는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중재하는 것이 아니니 한국은 부담도 없습니다. 한국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니 북핵 문제가 다자회담으로 전환되어도 한국 발언권이 약해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중국이 중국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무시하고 한국을 먼저 찾아서 일본은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일본 언론은 이 일을 두고 친중이니 미국 화를 부른다느니 한미 동맹이 깨질 거라느니 엄청 기사를 쓸 것입니다. 그 기사 그대로 국내에서 떠드는 분들 제법 많을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 확산 잘 이겨냅시다. 경제가 이 정도에서 버텨주면 내년에 G9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설마 했지만 나라가 혼란해지고 경제가 기울어야 정치적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이 따르고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시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져야 함에도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종북 빨갱이를 앞세우고 예수를 뒤에 붙이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몸짓, 무엇 하나도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걸 보면 정말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